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아버지는 군에서 별 3개를 단 고위 장성.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대에서 이유 없는 괴롭힘이 시작되고 청년은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내 힘으로 버티겠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있는 법. 결국 그는 훈련장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버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대에 나타난 별 3개. 가해자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과연 그 뒤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박민주는 눈물 섞인 인사를 뒤로하고 군대에 입대한다. 아버지가 군대에서 큰 분인이 난 든든하다는 생각도 잠시, 부대는 냉혹했다. 훈련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민주는 평범한 이등병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입대 전날 밤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들아.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군대에서 내 이름은 잊어라. 내 이름으로만 살아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 날 버스에서 내려 집합 장소로 향할 때 조교들의 고함이 쏟아졌다. 빨리 움직여. 뭐 하는 거야? 손 주머니에서 빼. 민주는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머리가 삭발되고 군복을 받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했다. 이제 민주는 더 이상 박준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이등병 박민준일 뿐이었다. 생활관에 배치되고 침대를 배정받았다. 옆 침대의 훈련병이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나 김태양이야. 잘 부탁해. 민준도 악수를 건넸다. 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태양은 긍정적이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였다. 첫날 밤은 길고 불편했다. 낯선 침대,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리고 자신도 해낼 수 있을까? 옆에서 태양이 속삭였다. 야, 괜찮아? 응, 괜찮아. 민주는 작게 대답했다.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군 생활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신병 생활은 쉽지 않았다. 선임들은 이유도 없이 아들을 괴롭히고 자존심을 짓밟는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대빵의 아들임을 몰랐다. 훈련 2주차가 되자 본격적인 얼차려가 시작되었다. 이등병 박민준, 너 왜 그렇게 굼떠? 조교의 고함과 함께 팔굽혀펴기 100개가 떨어졌다. 민준의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만하면 죽어. 다음엔 다른 훈련병이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단체 기합을 받고 싶어? 이유는 없었다. 그저 선임들의 기분이 나쁘면 기합이었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기합이었다. 민주는 특히 표적이 되었다. 너 표정이 건방지다. 엎드려 뻗쳐. 대답이 작다. 다시 100개.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또 100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생활관 전체가 기상했다. 한 명이 코를 골았다는 이유였다. 모두가 운동장으로 끌려나가 엎드려 뻗쳐 자세로 30분을 버텼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민준의 온몸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옆에서 누군가 쓰러졌다. 조교가 다가와 물을 뿌렸다. 일어나. 정신 차려. 태양이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민준아, 너 괜찮아? 괜찮아. 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다. 단 한 통의 전화면 충분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태양이 밤마다 민준의 등을 두드려줬다. 조금만 버티자. 우리 할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성을 빌리고 싶지 않았다. 내 힘으로 버티겠다 결심하며 참고 또 참는다.
그러나 마음속엔 분노와 두려움이 쌓여만 갔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민준의 몸은 비명을 질렀다. 근육통, 물집, 타박상.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이었다. 이등병 박민준, 너 눈빛이 왜 그래? 뭔가 불만 있어? 조교가 민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표정에 다 써 있는데. 엎드려 뻗쳐. 또 팔굽혀펴기였다. 민준의 팔이 풀렸고 바닥에 얼굴이 닿았다. 일어나. 다시 해. 민준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다시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동기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다. 태양이 나중에 다가왔다. 야, 민준아. 너 이러다 큰일 나겠어. 조교한테 좀 말을 잘해. 괜찮아. 나 버틸 수 있어. 밤이 되면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전화기를 들면 끝날 일이었다. 아버지, 저 힘들어요.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 수많은 고난을 스스로 이겨냈다. 아들인 자신이 첫 번째 시련에서 아버지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이었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나도 할 수 있어. 아버지처럼. 혼자 힘으로. 태양이 물 한 컵을 건넸다. 이거라도 마셔. 민준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물을 받았다.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친구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아침 더 가혹한 기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같은 훈련병이 속삭인다. 야, 네 아버지 혹시 그 별 달린 사람 아니냐? 순간 아들의 얼굴은 굳었지만 부인하며 끝까지 비밀을 지킨다. 훈련 4주차 휴대폰 사용이 허락된 날이었다. 민주는 부모님께 안부 문자만 보냈다.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때 옆에서 한 훈련병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여기 박민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정말 착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 훈련병이 계속 말했다. 네? 박민준이요? 박준장 장군님 아드님이요? 민준의 심장이 멈췄다. 그 훈련병의 어머니가 같은 부대 군무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박준장의 아들이 이 훈련소에 입대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통화를 끝낸 훈련병이 민준을 빤히 쳐다봤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생활관 화장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야, 박민준 말이야. 걔 아버지가 삼성 장군이래.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진짜래. 누구 엄마가 부대에서 일하는데 확인했대.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며칠 동안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다음 날 태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민준아. 너 아버지 혹시 그 별 달린 사람 아니냐? 민준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헛소문이야. 진짜? 나 너 믿을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소문은 조교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며칠 후 조교가 민준을 불렀다. 이등병 박민준, 너 혹시 아버지가 장성이야? 아닙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조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조교의 태도가 달라졌다. 더 가혹해졌다. 소문이 사실인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견디다 못한 어느 날 선임들의 심한 괴롭힘으로 아들은 결국 쓰러진다. 이 사건이 보고되면서 예상치 못한 경로로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다. 그날은 유난히 혹독했다. 새벽 4시 기상, 20km 행군, 각계전투, 사격훈련까지 이어졌다. 민주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참았다. 오후 훈련 중 민준이 비틀거리자 조교가 소리쳤다. 이등병 박민준, 정신 차려. 민준은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저녁이 되어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침대에 쓰러지고 싶었다. 하지만 조교가 불렀다. 이등병 박민준, 내 총기 손질이 엉망이야.
앞으로 나와. 민주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태양이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엎드려 뻗쳐. 민주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팔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첫 번째 팔굽혀펴기에서 바로 주저앉았다. 뭐해? 일어나. 민주는 다시 시도했다. 온몸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일어나라고. 민준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그는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은 의식을 잃었다. 야, 박민준. 태양이 달려왔다. 민준아, 일어나. 다른 훈련병들도 모여들었다. 조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민준은 의무대로 급히 옮겨졌다. 의무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극도의 탈진입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도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 조치합니다. 중대장이 급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는 연대 사단을 거쳐 일주일 후 육군본부에 도착했다. 별 3개가 달린 남자가 서류를 보다 손을 멈췄다. 훈련병 박민준. 그의 아들이었다. 내 아들을 건드린 게 아니라 군의 정의를 더럽힌 거다. 아버지는 직접 부대에 찾아가 차가운 눈빛으로 가해자들을 바라본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는다. 다음 날 오전 7시 별 3개가 달린 승용차가 훈련소 정문에 도착했다. 경비병들이 차렷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박준장은 차에서 내려 곧장 중대장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무게가 있었다. 중대장과 조교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다. 박준장은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중대장, 보고하라.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박준장은 팔짱을 끼고 묵묵히 듣고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라. 내 아들을 건드린 게 아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대한민국 군의 정의를 더럽혔다. 이 나라 부모들이 자식을 맡긴 신뢰를 배신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준장이 조교 한 명 앞으로 다가갔다. 너는 왜 군인이 되었나? 조교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약자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나? 조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준장은 뒤로 물러서서 전원을 바라봤다. 군인의 힘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 힘으로 약자를 짓밟았다면 너희는 군인이 아니다. 중대장이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다. 박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아들에게도 아니다. 너희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 부대의 모든 훈련병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부모들이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박준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군 검찰에 넘긴다. 법이 판단할 것이다. 가해자들은 아들의 진짜 신분을 알고 경악한다. 설마 그 대장님의 아들이었다니.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군 규율에 따라 그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교들은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이 잿빛이었다. 박민준이 정말 박준장의 아들이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미친. 진짜였어. 한 조교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확인했어야 했는데. 다른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영창은 기본이고 불명예의 제대야. 가장 나이 많은 조교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장군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 말에 막내 조교가 반박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군 아들이든 아니든 우리가 한 짓은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군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교 3명이 기소되었다. 가혹행위, 폭언, 직권남용. 중대장도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태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민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담담히 증언했다.
민준이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압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다. 판결이 내려졌다. 주동자는 징역 1년, 나머지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전원군에서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면서 주동자였던 조교가 박준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장은 그를 내려다봤다.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평생 기억하라.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지 짓밟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조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는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아들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는다. 민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2주간의 입원 치료 끝에 많이 회복되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민주는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그냥 누워 있어. 민주는 다시 누웠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박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나? 민주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요. 박준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바보 같은 놈. 나도 혼자가 아니었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전우들이 있었고 선배들이 있었고 내 할아버지가 계셨다. 혼자 견딘 게 아니야. 아버지도 울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 민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강철 같기만 한 줄 알았던 아버지에게도 약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 진짜 강함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거다. 박준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나에게 말했다면 더 빨리 도와줄 수 있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해요, 아버지. 박준장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 아들을 꼭 껴안았다. 미안한 건 나다.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민준도 아버지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문이 열리고 태양이 들어왔다. 면회 왔어, 민준아.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고마워, 태양아.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강함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라는 걸 오늘 민준이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준장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작은 관심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 스토리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